반갑습니다.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왔지만 특히나 이번 시간은 더욱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최근 기출문제 출제 경향에서 이 파트에 있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됐습니다. 자, 실기에서는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파트 내용은 바로 한국 직업사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91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전반적으로 한국 직업사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1번 문제 가겠습니다. 91번. 자, 91번. 한국 직업사전에 부가직업 정보 6가지를 쓰시오예요. 부가직업 정보를 쓰시오. 부가직업 정보를 쓰시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자, 부가직업 정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산정, 숙직, 자격장, 환경, 유관자. 그 다음에 조사년도가 있는데요. 조사년도는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자, 암기할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산정에서 숙직을 하였고 자격장 환경에서 일했으니 유관자 씨, 돈조 조사년도, 돈조 조사년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쓰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이 산업분류는 빼고요.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산업분류, 직업분류 빼고 정규교육, 그 다음에 숙련기간, 직무 기능, 작업 강도, 육체 활동, 작업 장소, 작업 환경, 유사 명칭, 관련 직업, 자격 면허, 이렇게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더 나아가기에 모든 항목이 적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6가지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환멘토 강의 컨셉이 뭐죠? 그렇죠. 응용 문제 다 풀자 이거예요. 다 우리는 맞춰버리자. 딴 사람들은 못 맞히더라도. 설명하시오로도 3가지 쓰시오.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설명하시오. 그래서 설명하면 어떻게 할까요? 설명하면요, 제가 이제 항상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긴 있는데 멋부리면 안 돼요. 멋부리면 똥됩니다. 멋부리지 마세요. 멋부리지 말고요. 여러분들 아주 안 틀릴 수 있는 거, 명확한 것만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산업분류인데 이거 빼버리고 조사년도로 할게요. 조사년도. 그래서 유관자조. 조사년도는 조사가 실시된 연도이다.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자격면허는 그 직업에 입직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자격과 면허다.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멋부리지 말고 이렇게 확실한 걸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쉬운 게 뭐냐면 장소 같은 거예요. 작업 장소는 실내, 실외, 그리고 실내외로 구분된다 이 얘기예요. 비중은 75%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75%, 업무 시간이 100%일 때 75%를 실외에서 하면 실외 작업자, 75%를 실내에서 하면, 10시간 근무할 때 7시간 30분을 실내에서 근무하면 실내 작업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쓸 필요 없잖아요. 실내에서 일하면 실내 작업자, 실외에서 일하면 실외 작업자. 비중이 같으면 뭐예요? 실내외 작업자. 그러니까 멋부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멋부리지 말고 확실한 거. 조사년도, 장소, 자격면허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그냥 먹잖아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필기할 때는 뭐 이런 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규 교육에 향상훈련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부가직업 정보는 직업사전에 그 항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직업사전의 항목은 한번 여기 써볼게요. 코본 개수부예요. 코본 개수부. 요것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제 출제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직업사전의 항목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직업사전 항목입니다. 직업사전 항목인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봅시다. 코드명 보통 4자리로 돼 있죠. 4자리 숫자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본직업명이죠. 직업상담사가 되겠죠. 우리 이름은, 우리 직업의 이름은 직업상담사. 그리고 직무개요. 직무개요는 직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놓은 거예요. 소개해 놓은 거다. 그래서 직무개요를 합하면 본직업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명한 거니까 그걸 조합하면 이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직무예요. 수행직무는 직무의 순서, 그 다음에 중요도, 그리고 많이 하는 거, 빈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직업상담소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담자를 만나서 문제를 진단하고 상담하고 알선한다. 이게 직무의 순서예요. 그 다음에 중요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상담이 제일 중요하다.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빈도, 상담을 제일 많이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가직업 정보예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좀 연결해서 우리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직업 정보. 우리가 직업사전을 이걸 만들었는데, 직업사전을 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개발원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만드는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있는데, 보통 이게 회사나 조직을 가면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부, 회계부, 그 다음에 뭐 총무부 있죠. 근데 어떤 부서? 코본 개수부에서 만드네. 코본 개수부에서 직업사전을 만드네. 그래서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러 갔더니 산정에서 숙직하고 자격장 환경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했어. 근데 이 산정 주인이 누구예요? 유관자 씨예요. 유관자 씨 돈 줘. 이렇게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대비해 봤습니다. 부가직업사전을 쓰는 것과 그걸 설명하는 문제를 같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92번으로 갑니다. 92번 문제. 자, 92번 문제. 다음은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의 직무기능 중 사물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괄호 안을 채우세요. 자, 요거 지난 연도 3회차에 나왔습니다. 자, 이 직무기능에 관련된 건데 괄호 안을 채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것도요, 직무기능이 골고루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직무기능을 모두 다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셨죠? 특히나 직무기능은 최근 기출 비중에서 매우 중요시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작업자가 대상하는 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물이 아니라 대상이에요. 대상. 기능하는 대상. 작업자가 기능하는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직업상담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그렇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차 수리원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요? 그렇죠. 사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DPT라고 해요. DPT예요. DPT. 조금
공간을 좀 아껴서 쓸게요. DPT. 그래서 이게 데이터, 자료예요. 자료. 그 다음에 사물입니다. 사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데이터, people, thing. 자, 자료는요. 자료는 여러분들 순서가 종, 조, 분, 수, 개, 기, 비예요. 같이 종조분수, 계기비 같이 하세요. 저 공부시키는 분이 있는데 저 공부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 자협교감, 자협교감, 오설, 말서예요. 자협교감, 오설, 말서. 됐죠? 그 다음에 사물, 설정제조, 수유, 투단이에요. 투단. 자, 이렇게는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얘는요, 종합이고요. 종합. 가장 위에요. 대빵.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료를 종합하는 거죠. 컨트롤 타워예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비교.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의 직무가 비교의 업무다. 자료를 볼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크고 이건 작습니다. 이런 게 비교예요. 그 다음에 사람 같은 경우에 자문. 여러분 보면요, 이렇게 여러분 진단, 토론 이런 데 가면은 가장 학식이 있으신 분, 공부 많이 하신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나오시죠. 그죠? 그래서 가장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협의, 그 다음에 교육, 감독, 오락 제공, 설득, 말하기, 그 다음에 서비스예요. 서비스가 가장 낮은데 여러분들 뭐 외국 나가서 내가 알바를 한다, 뭐 워킹홀리데이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가장 밑바닥에서 하는 거 뭐예요? 서비스. 물론 서비스도 고차원이 있죠. 그런데 보통은 가면은 간단한 의사소통만 가지고 또 가능하죠. 그죠? 메뉴 갖다 주시고 어떤 걸로 할까요? 이걸로요. 예스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물 같은 경우에는요, 설치, 정밀 작업, 그 다음에 제어 조작, 그 다음에 조작 운전, 그 다음에 수동 조작, 그 다음에 유지, 투입, 단순 작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뭐 제가 아까 서비스 그랬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원래 사람은 위계적 관계가 없다고 해요. 위계적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필기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차에는 그걸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위계적 관계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이 보셔야 될 게 여기 수준이에요. 수준도 같이 보셔야 돼요. 수준이 있어요. 수준. 높낮이에요. 얘는요, 0이 제일 높은 겁니다. 0, 1, 2, 3, 4, 5, 6, 7. 7의 자료는 없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이 있고요. 8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음. 예를 들면 저희 직업상담사는요, 상관없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어느 걸까요? 하나, 둘, 셋. 고르셨나요? 예, 맞아요. 사물과 상관없어요. 아니, 선생님, 제가 상담하러 갔더니 상담 선생님들 컴퓨터 쓰던데요?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예,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종들은 세 가지를 다 하기도 하고, 어떤 직종들은 뭐 한 가지만, 또 어떤 직종은 두 가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기능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악의 난이도. 어떤 직무가 분석, 감독, 수동 작업을 한다. 이 합수는 얼마인가? 그럼 2 더하기 3 더하기 4 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몇이에요? 7이죠, 7.
직무기능의 합은 7이다.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사물에 대한 설명인데 괄호 안을 채우세요 라고 돼 있어요. 괄호 안을 채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괄호가 된 거예요. 자, 1번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채워져 있었고요. 가로가 있었고요. 3번도 가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수동 0번부터 했어야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1번 가로돼 있었고 2번 가로돼 있었고 3번 가로돼 있었고 4번은 수동 조작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6번은 투입 인출 나왔고요. 7번 가로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4, 5도 가로가 쳐져 있었군요. 그죠?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걸 쓰라는 거예요. 자,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딱 정리해 드릴게요. 사물이 여러분을 엄청 괴롭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대쪽에 있는 게 뭐예요? 기계예요, 기계. 그러니까 사물은 기계, 설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제가 암기 팁을 좀 해드릴게요. 자, 사물이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나라에 조조가 있었는데, 조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조조 어때요? 머리가 영특하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제어하는 것은 판단력이 요구된다. 정말 쉽죠? 그죠? 수나라가 있는데, 물을, 물을 막 하는 이런 발전기계 있잖아요. 물을 막, 옛날에 중국에서는 물을 제어하는 기계들이 되게 중요했대요. 그런 설비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됐대요. 근데 수나라에 똑똑한 조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똑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어할 때 판단력이 요구되겠죠. 내가 똑똑한 사람을 제어하려면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판단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판단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정말 쉽죠? 그죠? 저만 쉽나요? 저만 쉽나요? 자, 다시 사물이니까 기계, 설비. 수나라에 물을 다루는 기계가 있는데, 물을 다루는 발전기계가 있는데, 수나라의 조조를 제어하는 것은 판단력이 요구된다. 나머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끝! 됐죠? 자, 그러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장의 끝만 보는 거예요. 자, 문장의 끝 뭐예요? 수행한다, 조정한다, 제어한다, 판단력이 요구된다, 판단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요거는 넘기고 판단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분들 중에 이런 사기 강의가 어딨어? 내용을 안 가르쳐주고 편법만 그냥 가득 가르쳐주네?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잘 보세요. 직업 정보는요, 직업 정보라는 과목은요, 바이블이 있는 과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상담하고 심리는 바이블이 정말 방대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뽑아도 다 다른 얘기인데 얘는 바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성경책 있잖아요. 그죠? 절에 다니시는 분은 불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A 교회 다니는 사람의 성경책하고 B 교회 다니는 사람의 성경책하고 글자 문장이 틀려요? 같죠? 같아요. 원본은 딱 한 개라고요. 직업정보는 원본이 똑같기 때문에 이 중간 내용을 안 보고 문장의 끝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문장의 끝.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됩니까? 이해를 시켜줘야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공계가 아니잖아요. 이 중간 문장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구분이 안 된다고요. 구분이 된다고요? 선생님 저는 구분돼. 그러면 강의 잘못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따실 분이, 그러니까 이공계 적성이신 분이 사회형 과목을 듣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한다?
문장의 끝만 본다. 문장의 끝만. 그래서 수행한다, 조정한다, 제어한다, 판단한다. 끝. 됐죠? 자, 공부는 여러분들 요령이에요, 요령. 요령. 무식하게 아주 미련하게 공부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공부는 어떻게? 스마트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문제, 관련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직무기능 틀리시는 분은 제 제자가 아닙니다. 끝! 틀리고 오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까지 강의를 했는데. 93번입니다. 93번. 자, 한국직업사전의 부가직업정보 중 숙련기간을 쓰시오. 숙련기간 나왔습니다. 숙련기간. 자, 숙련기간 이것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숙련기간은요, 숙련기간의 연도가 나와요. 수준이 나와요. 근데 정규교육은 왜 안 나올까요? 정규교육은요, 전 국민이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왜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퀴즈. 초등학교 다음에 뭐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잖아요. 다 알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내는 거예요. 정규교육 수준은. 그런데 숙련기간 수준은 낸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숙련기간 나오니까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스토리텔링 들어갑니다. 스토리텔링. 자, 이게 MT를 가면 우리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뭐 요새 오징어 게임도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해볼게요. 오징어 게임인데 이제 369 게임을 하는 거예요. 369 게임. 근데 369 게임이 너무 시시해. 너무 많이 해서 지겨워.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 명이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 336 게임 한번 하자. 336 게임. 369는 들어봤는데 336은 처음 들어봤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거야. 그럼 내가 시범 한번 보여줄게. 336 게임. 그래서 시범 336 1, 2, 40, 10초가.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범을 보여줘야죠. 시범 1, 2, 4 336이죠. 336 시범 336 1, 2, 4, 10, 10초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초과니까 전부 다 여기는 뭐예요? 이하죠. 이하. 됐죠? 그러니까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수준, 약간의 시범을 보이는 수준이 1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30일 이하, 30일 이하, 그 다음에 개월이 되겠죠. 3개월 이하,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이니까 당연히 1년 이하, 2년 이하, 4년 이하, 10년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0일 이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1개월 초과겠죠. 1개월 초과.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쭉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몇이다? 2, 3, 4, 5, 6, 7, 8, 9 이렇게 9수준까지 돼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은 2000년 3회 나왔던 문제니까 꼭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 강도도 시험에 나옵니다. 작업 강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작업 강도는 공간상의 문제로 제가 이제 원테이크 강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기 좀 지우가 있습니다. 336 게임이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시범 336 게임, 시범 보여줄게 336 게임 이렇게 하는 거야. 94번 갑니다. 더 나아가기 가겠습니다. 더 나아가기. 자, 더 나아가기 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고요. 저는 요번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에 나왔군요. 작년에 나왔습니다. 24년도 3회에 나왔습니다. 자, 작업 강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작업 강도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강도 힘드니까, 이거예요.
아가를 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아가 보이마, 아가 보이마, 아가 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작업, 가벼운 작업, 보통 작업, 힘든 작업, 아주 힘든 작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주 가벼운 작업은 4kg를 두고 때때로 소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 직업상담사는 많이 들어봤자 최고치가 4kg고요. 보통은 이 서류나 장부 같은 걸 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4kg는 언제쯤 들 수 있을까요? 4kg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 같은 거 하면 가끔 이제 테이블 같은 것도 좀 옮겨서 세팅할 수 있거든요. 1년은 몇 번 안 해요. 1년에 몇 번 안 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 강연 같은, 저희가 강의도 합니다. 강의할 때 이제 마이크 같은 거 가져갈 때 앰프 같은 거 1kg, 2kg짜리, 그런 거 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벼운 작업은요, 8kg예요, 8kg. 그다음 보통 작업 20kg, 힘든 작업 40kg, 아주 힘든 작업은 40kg 이상이에요. 40kg 이상.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예요. 킬로그램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 8, 20, 40, 40 이상. 그 다음에 뭐예요?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이니까 8kg의 절반은 몇이에요? 4kg. 20kg의 절반은 10kg. 힘든 작업 40kg의 절반은 20kg. 40kg 이상의 절반은 20kg 이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만 써보면 보통 작업 최고 20kg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빈번히 자주 10kg의 물건을 뭐 들어 올리거나 운반하거나 이동한다, 이렇게 쓰시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 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을 좀 하도록 할게요. 스토리텔링. 자,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가 아기 엄마였어요. 아기 엄마. 그래서 아기 엄마가 이 친구한테 아기를 맡기고 이제 놀러 갔다 온 겁니다.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더니 이 친구라고 할게요. 친구가 아가 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아가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랬더니 친구가 이런 거예요. 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래서 너 고생하니까 요새 빼빼로 신제품 때때로 나왔거든. 자, 때때로 먹어. 이러면서 이제 스토리텔링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직업 정보의 작업 강도의 결정 기준 있는데, 이건 민땅두른이에요. 민땅두른. 그거 여러분 추가 문제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94번으로 갈게요. 94번. 94번에서 한국표준직업분리에서 직무 유사성의 판단 기준. 직무 유사성이에요. 직무 유사성 판단 기준. 자, 이 직무 유사성 판단 기준은요,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유사하다고 할까? 자, 어떤 걸 가지고 유사하다고 하냐면요, 속인적인 것으로 유사성을 나눠요.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직무 분석하고도 연결되는데, 직무 분석이 이제 좀 빠졌죠? 우리 필기에서는 이제 취재범에서 빠지긴 했어요. 근데, 직무 분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직업이 있을 때 그 일은 무슨 일인가, 이걸 직무기술서라고 하고요.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어? 이게 직무명세서예요. 직무명세서가 속인적 기준이거든요. 속인적 기준으로 우리가 그 직업들을 분류할 수 있다.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속인적 기준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지식, 그 다음에 기술, 지식, 경험, 그 다음에 기능,
그 다음에 요건, 요 네 가지가 있겠죠. 지식, 경험, 기능, 요건.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가. 요건 같은 건 뭐 이제 직업상담사려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겠죠. 그게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기 보면요, 한국직업분류에서 제시한 직업분류의 개념인 직능, 직능 수준, 직능 유형, 요것도 있죠.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능이란 무엇이다? 직능이란 주어진 직무의 업무와 과업을 직능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직능이라는 것은 높낮이, 수준과 유형이 있다. 그러니까 수준은 뭐예요? 높낮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유형은 종류를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요.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상담센터가 있는데 장님이 있고 상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원이 있겠죠. 저희 센터에 행정원이 있습니다. 행정원들은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요, 보조적인 업무들을 해줘요. 그러면 이건 높낮이죠. 누가 더 높아요? 센터장님이 제일 높죠. 이거는 직능 수준이에요, 수준. 그런데 지금 이건 직업상담센터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사회복지사랑 직업상담사랑 같아요? 다르죠. 이건 직능 유형이에요, 유형. 직업의 종류, 직업의 높낮이. 아셨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직능은 뭐예요? 업무와 과업이다. 직능 수준은 뭐다? 직무를 수행하는 높낮이를 말한다. 직능 유형은 뭐다? 직무의 종류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자, 95번 갑니다. 자, 피날레 문제예요.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95번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자, 얘는요, 출제위원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를 해 보셔야 돼요. 자, 한국 직업 분류에서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5가지만 쓰셔.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이에요. 자, 그럼 요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연경, 얘가 교봉에서 사회 과목을 수강하네. 연경이라는 애가 있어요. 연경이라는 애가 있는데, 친구 중에 연경 씨 한 명씩 있죠? 없나요? 저는 예전에 제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연경 씨였는데, 암기가 안 되면요, 전화번호 이렇게 그 부 있잖아요. 핸드폰. 거기다 이렇게 저장을 하세요. 빵빵빵에 빵빵빵빵. 이연경. 암기가 정말 안 되면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연경, 얘가 교봉에서 사회 과목을 수강하네. 연경이라는 애가 교봉에서 사회 과목을 수강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자. 두 번째 연금, 경마, 예금, 가사노동이죠. 그다음에 교육기관, 봉사, 사회복지시설, 수형자, 강도. 자, 이렇게 정리했는데 진짜 시험장에서 이자만 쓰고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선생님 왜 이자로 했나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직업정보는 바이블이 딱 있어요. 그래서 바이블에 이자 어쩌고 저쩌고 머시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넣고 쓰면은 어떻게 돼요? 정답 처리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자라든지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자라든지 월세, 그리고 또 임대료, 임대수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마법의 단어.
마법의 단어 하나 이렇게 해줄게요. 이자, 등. 또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이건 두 개 썼을 때 뭐뭐 등이라고 쓰잖아요. 그런 분들인데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내가 딴지를 걸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등, 이게 뭐예요? 자산 수입이죠. 자산 수입. 자산 수입. 생각나는 대로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연금이라든지, 연금은 뭐예요? 보험이잖아요. 보험금 등, 등 붙이면 돼요. 등. 사회보장 수입, 보장 수입. 그 다음에 경마. 또 뭐 있죠? 복권. 모르겠어. 경륜, 경정 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뭐뭐 등. 사행성 수입이에요. 사행성 수입. 그 다음에 예금 이출하는 거랑 또 뭐가 있죠? 자산 매각 있죠. 매각. 뭘 파는 거예요. 땅이나 뭐 집이나 이런 거 파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자산 수입하고 똑같잖아요. 자산 수입이죠. 그 다음에 가사는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하는 가사노동. 교육은요?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 활동. 이게 왜 적혀져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체능 중에 뭐 이런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구 디자인 학과 갔어요. 그럼 가구 만들잖아요. 이걸 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경제활동으로 안 본다 이거예요. 직업활동으로 안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어디죠? 감옥이에요. 감옥. 그 다음에 강도 많잖아요. 뭐 사기, 공갈, 뭐 안 좋은 거 다 갖다 붙이면 되죠. 이런 것들은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 사기꾼입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요게 5가지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추니까 어떻게 나온다? 뭐라고 해야 되죠? 변형을 해서 나옵니다. 변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노력이 없어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가사, 교육기관, 봉사, 여기까지는 경제성이 없어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수용자는 속박에 의한 거. 이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속박에 의한 거. 그러니까 자유사가 아니라 내가 속박된 상태에서 노동을 하는 건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강도, 사기는 뭐예요? 비윤리죠. 윤리성이 없어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라든지 요게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요번 시간 사실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파트니까요. 반드시 확실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저를 믿고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